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옵티멈이라는 윈도우 기반의 이지박스를 헥터박스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옵티멈이라는 박스는 OSP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박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흔한 5000개의 포트를 호스트 디스커버리 안 하고 DNS 레졸루션 안 하고 오픈된 포트만 두 번씩 때리면서 2000패킷 per second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먼저 돌려놨고요. 보시면은 포트 하나만 딱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트를 상대로 네트워크 배너 그래빙 그리고 엠맵의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주는 SV 그리고 SC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해당 포트에는 무엇이 돌아가고 있나를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미 돌려놨습니다. 보시면은 포트 80이기 때문에 뭐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HTTP 파일 서버라는 이 HFS 2.3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설시스플로이트에다가 HFS 2.3을 치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리모트 커맨드 엑스큐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엑스플로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중간에 메타스플로이트도 껴 있고요.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18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FS가 나오고 No files in this folder 라고 나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뭐 그냥 기본적인 그런 뭐 웹 서버 같은 느낌인데 뭐 search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search equals test로 뭔가 이 테스트가 들어간 그런 파일들을 찾아주는 것 같고, 뭐 리스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로그인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브루트 포싱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애드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미 엑스플로이트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요거 중에 한 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저희가 메타스플로이트는 사용을 안 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일 업로드니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Remote Command Execution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텐데 이거 Buffer Overflow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시스플로이트를 할 때 똑같은 엑스플로이트들이 여러 개 나왔다라는 것 중에서 일단 이 숫자가 높은 것들은 상당히 최근에 나온 엑스플로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시스플로이트 택 P로 여기에서 49584 요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패스를 긁어와서 카피를 해오고, 이 카피를 해온 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파이썬 기반의 엑스플로이트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런 이제 웹 기반의 엑스플로이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페일로드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URL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페일로드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페일로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공격을 하느냐, 요 두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드랩을 조금 먹여주겠고, 자, 그러면은 일단 쭉쭉쭉 내려서 벌써 페일로드가 보입니다. 그죠? 페일로드가 보이고, 요 페일로드에는 뭐 exec 이렇게 있고, 이 파이프 들어간 다음에 뭐 파워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윈도우 기반의 서버니까 뭔가 윈도우 기반의 이런 파워쉘로 뭐 encoded 커맨드 해가지고 뭐 base64 된 커맨드를 실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페일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url parse code plus라는 함수에 또 인자로 들어가서 요게 이제 encoded payload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encoded payload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IP 주소 포트 이렇게 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검색 기능 있죠. 그 검색 기능에다가 이제 %00을 주고 뭐 중괄호 두 개에다가 점 하나를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encoded payload가 들어가는구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encoded payload 도대체 이 페일로드를 어떻게 인코딩을 시킨 것이냐, 뭐 대충 이제 URL lib parse code plus는 걸 보니까 URL 인코딩이 있겠거니 라고 이제 뭔가 좀 논리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encoded payload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추가를 했던 encoded payload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보안이 exec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그 파이프가 있었던 거고, 모든 공백이 지금 플러스 사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아하니 아하, 이거는
인코딩이 요 인코딩은 바로 URL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조금 저만의 페일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일로드 같은 경우는 이 페일로드가 들어갈 것 같고, 그죠? 요 페일로드, 그러니까 퍼센티지 00 중괄호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URL 인코드가 된 URL encoded payload 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죠, 여기에다가 exec 그리고 파이프까지 들어가네요.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cmd.exe /c whoami/o 네,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이 cmd를 이용을 해서 whoami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all 같은 경우는 whoami에다가 뭐 관련된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permission 같은 거, privilege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진행하기 전에 인터셉트를 켜주고 여기 서치에다가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go를 눌러주면은 인터셉트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리피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로 보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요 페일로드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U를 누르면은 URL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U 이렇게 누르면은 URL 인코딩이 됐죠. 뭐 공백이 플러스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샌드를 눌러보게 되면은 뭔가 잘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보시면은 whoami/all이 그래도 한 10줄 뭐 한 15줄 정도는 출력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력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무엇이다?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커맨드 엑스큐션 blind 뭐 굳이 따지자면 blind remote command execu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이 엑스포이트 같은 경우는 출력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뭐 커맨드 엑스큐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물론 바로 이제 뭐 리버스 쉘을 때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력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타겟 머신에다가 저희가 이제 핑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머신에다가 핑을 보내고 저희 머신에서는 요 핑, 그러니까 ICMP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하는 이 페일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md/c는 맞고 여기에다가는 대신에 핑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 그리고 한 번, 그러니까 핑을 한 번만 때릴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제 공격자 IP가 10.1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핑을 때리도록 하겠다라는 페일로드를 이제 준비를 또 해주고 이 페일로드를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URL 인코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해서 URL 인코딩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내기 전에 어쨌든 핑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ICMP 트래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sudo tcp dump tag I ton 0 그리고 ICMP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TCP 덤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와이어샤크의 거의 CLI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금 현재 저희는 오픈 VPN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턴 0를 쓰겠죠. 턴을 0를 쓸 거고 거기에서 지금 ICMP 트래픽만 내가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겠다. 네, 트래픽을 받아보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됐고 저희는 지금 ICMP 트래픽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타겟 박스가 저희 박스로 이제 ICMP echo request를 보냈고 저희 박스는 타겟 박스로 이제 ICMP echo reply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request reply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로 보아하니 저희가 지금 현재 blind remote code execution command execution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과물은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커맨드 엑스큐션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타겟 박스에다가 핑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요거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버스 쉘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현재 윈도우 박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쉘 기반의 리버스 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니샹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사실 나온 지는 한 5년, 7년 정도 된 굉장히 좀 오래되니까 한 2010년대 중반에 파워쉘이 한창 많이 쓰였을 때 이제 나왔던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현재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니샹 친 다음에 코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slash up로 가가지고 sudo git clone 이렇게 니샹을 하면은 이미 받아놨겠죠, 그죠? 네, 저는 있으니까. 그럼 니샹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shell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lls라는 디렉토리에 가보면은 파워쉘 기반의 여러 가지 바인드 쉘이나 리버스 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nvoke PowerShell TCP, 그러니까 TCP 리버스 쉘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 optimum에다가 가져오고 다시 HTTP optimum을 간 다음에 요거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파워쉘 기반의 지금 저희가 이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페일로드를 보낼 때 이제 많은 숫자의 파워쉘 기반의 툴들이 이렇게 이제 펑션, 그러니까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그 함수를 저희가 실제로 트리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요 함수에다가 요 실제 트리거를 시키는 이 함수가 지금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트리거를 시키는 요 한 줄짜리 커맨드를 맨 아랫줄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맨드 같은 경우는 리버스 쉘을 이제 제 공격자 칼리박스를 보내는 요 이제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 라는 요 한 줄짜리를 요 맨 아랫줄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invoke PowerShell.tscp 요거를 아니죠. invoke PowerShell TCP.ps1이라는 지금 리버스 쉘을 만든 거잖아요. 요 리버스 쉘을 이제 트리거를 해야겠죠. 그 트리거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한 줄짜리 뭐 파워쉘 페일로드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IEX는 invoke expression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NET 기반의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에 이제 download string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공격자 서버로 가서 요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줄짜리 스크립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타겟 서버에서 저희 공격자 칼리 박스로 가서 이제 invoke PowerShell TCP.ps1이라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웹으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저희 공격자 서버로부터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PowerShell .exe 현재 돌아가고 있는 PowerShell.exe라는 프로그램에 메모리상에 로드를 합니다. 로드를 함과 동시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요 모든 코드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이제 함수였기 때문에 원래 함수 자체는 이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는 그냥 메모리상에 로드만 되는 거고 맨 마지막 줄에 저희가 추가한 실제 함수를 트리거 시키는 코드 바로 요 한 줄이 맨 마지막에 실행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리버스 쉘을 돌려주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것만 하면 안 되죠. 아까 전에 뭐였었죠? 뭐 %00 까먹었네요. %00 exec 네 요거였죠. 요거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웹으로 보낼 페일로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 그리고 중괄호 2개 또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파워쉘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냥 여기에다가 PowerShell.exe를 쓰는 것보다 여기에다가는 이제 파워쉘 풀 패스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위에 있는 파워쉘에 이제 full path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쉘의 full path는 뭐 항상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쉘은 사실 이 윈도우 파일 시스템 위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윈도우 32도 있고, syswow 64도 있고, syswow 64도 있고, sysnative도 있습니다. 요거 세 개의 이제 이 다른 점은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4bit 파워쉘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64bit 이제 파워쉘에서 32bit 파워쉘을 실행을 할 때 요 syswow를 쓰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4bit 파워쉘이 아니라 프로세스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2bit 프로세스에서 64bit 파워쉘을 실행을 시킬 때 sysnative를 쓴다. 요거 이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냥 싹 무시해 주시고 저희 실습 같은 경우는 이 C Windows sysnative 안에 있는 파워쉘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비슷한 실습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파워쉘 이제 리버스 쉘을 때렸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뭐 system32, syswhile64, sysnative 요거 세 개를 왔다리 갔다리 바꿔주시면서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sysnative를 사용을 하겠다. 그럼 요거를 일단 모두 긁어가지고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주고요. 붙여넣기를 해주고 네, 스페이스를 한 칸 띄워주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는 URL 인코딩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네, URL 인코딩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저희 공격자 서버로 가서 요 이제 리버스 쉘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웹 서버를 하나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웹 서버를 열어주고 한쪽에는 4444 리버스 쉘을 받을 거를 열어주고요. 한쪽에는 웹 서버를 포트 80에다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웹 서버 포트 80으로 가서 리버스 쉘을 받고 그 리버스 쉘이 실제로 트리거가 되면은 저희 포트 4444로 리버스 쉘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웹 서버 하나 그리고 리버스 쉘을 받을 넷캣 하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저희 리버스 쉘을 이상하게도 4번이나 받아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받아갔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리버스 쉘을 오른쪽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amI를 치면은 optimum costas라는 유저로 리버스 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리버스 쉘이 와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윈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셜록 되게 다양하게 네, 많이 왓슨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용을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로컬 그 권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요게 나온 지가 2017년도인가 16년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윈도우 로컬 풀베스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대부분 커널 익스플로이트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커널 익스플로이트를 사용을 할 텐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은 Windows Exploit Suggester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뭐 Windows Exploit Suggester GitHub 이렇게 치면은 GitHub 리포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것보다는 요거 Next Generation 네,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GitHub 리포에 오면은 이제 Windows Exploit Suggester라는 거가 무엇이냐 요거는 일단 타겟 시스템의 운영체제 정보 그래서 OS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타겟 시스템이 현재 설치가 된 핫픽스 정보 네, 요거를 바탕으로 어떤 커널 익스플로이트가 성공할 것이다 혹은 실패할 것인가 요거를 알려주는 툴이 바로 Windows Exploit Suggest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죠. sudo pip3 install 그리고 wesng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pip3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설치가 안 되는 거고 설치가 된 다음에는 ws tech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현재 커널 익스플로이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WES가 이제 타겟의 OS 인포메이션과 운영체제 정보와 그리고 핫픽스 정보 요 두 개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타겟에서 system info라는 바이너리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뭔가 운영체제 관련된 정보들 요거는 프로세서고 아마 더 위에 있을 겁니다. 네, 운영체제 관련된 정보와 빌드 버전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인스톨된 핫픽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긁어와야 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터미널을 굉장히 작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긁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주시고 아니죠 카피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systeminfo.txt로 set paste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ws systeminfo.exe 그리고 output은 out.csv로 하면은 요 윈도우스 익스플로이트 서제스처가 지금 다양한 커널 익스플로이트들을 찾아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WES가 모두 다 끝나게 됐으면은 out.csv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거의 10,000개나 되는 커널 익스플로이트에 취약하다 뭐 이런 이제 취약점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거짓 양성 결과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박스 자체가 2017년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V 2016년도를 이제 그랩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뭐 remote code execution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remote code execution보다는 local privilege escalation을 지금 굉장히 찾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local 권한 상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escalation으로 grab을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xploit db에 exploit가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CV 2016, 왜냐하면 2016년도에 나온 그런 CV를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exploit db, 그러니까 exploit가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 escala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elevation of privilege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rivile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각도는 critical 아니면 important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critical, 그렇게 해서 important 아니면은 critical, 심각도의 혹은 이제 뭐 위험도의 그런 exploit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거의 10,000개에서 34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exploit db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윈도우 서버 2012 R2를 상대로 뭐 다양한 윈도우 이제 커널 익스플로이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살짝의 힌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현재 이 옵티멈을 풀고 있는 이 순간이 2023년도 7월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옵티멈이라는 박스 자체는 2017년도 초반에 나왔고, 요때만 하더라도 사실 CV 2016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요 2017년도 때 나온 이 윈도우 서버 2012 R2, 요거를 상대로 자주 사용하는 커널 익스플로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몇 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힌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MS16 032 그리고 MS16 098일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익스플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서 이제 힌트를 사용을 해서,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16 032, MS16 098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뭐 GitHub에다가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거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exploit 자체는 이제 fuzzy security라는 요 분이 만드신 exploit입니다. 그래서 뭐 fuzzy security 분의 이제 리포에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Empire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요거를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fuzzy security 분의 이제 리포에 있는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Empire로 해보니까 성공적이라서 Empire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aw를 누른 다음에 요거는 이제 wget으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nvoke ms16 032를 가보면 똑같죠?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 함수 자체를 일단 트리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와가지고 이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함수를 트리거를 시켜야 되는데, 함수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맨드를 치면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함수로 exploit을 이제 트리거를 시키고, 이 exploit을 트리거를 시키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 권한을 얻게 되는데, 그 시스템 권한의 유저로 우리가 어떤 커맨드를 실행을 할 것이냐, 뭐 똑같이 저희 이제 리버스 쉘을 받아와가지고 그 리버스 쉘을 실행을 하는 그 커맨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wnload string 10.10.14e slash 아까 뭐였죠? invoke PowerShell tcp.ps1 요렇게 된 거를 이제 맨 아랫줄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모든 코드가 메모리상에 올라가면은 실제로 함수를 트리거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4444로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445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버스 쉘에 이제 포트를 또 바꿔주고, 그리고 실제로 리버스 쉘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리버스 쉘을 받을 4445를 열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냥 요 이제 MS16 032를 트리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트리거를 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네. 그냥 이번에는 뭐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MS16 032만 트리거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invoke ms16 032.ps1 요거를 이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리버스 쉘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나아가서 저희 웹 서버로부터 요 invoke ms032라는 exploit 코드를 받아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exploit 코드가 메모리 상에서 실행이 되면은 이게 무엇을 실행을 하냐? 이게 또다시 저희 이제 웹 서버로 날아가서 똑같은 저희의 리버스 쉘을 받아와서 그 리버스 쉘을 이번에는 포트 4445로 실행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invoke ms032.ps1을 저희 웹서버로부터 받아갔죠. 받아간 다음에 요게 이제 exploit가 모두 다 끝나고 exploit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시스템 권한으로서 실행하게 되는 코드가 바로 저희한테 다시 와가지고 리버스 쉘을 받아가는 코드를 실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whoamI를 쳐보면은 anti-authority system의 유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래그를 얻어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서 옵티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옵티멈 같은 경우는 파워쉘 기반의 exploit들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 위에다가 파일을 사용을 하지 않고 파일을 이제 쓰지 않고 바이너리라든지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 상에서 모든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박스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공격을 했던 방법도 이제 커맨드 인젝션으로 혹은 뭐 커맨드 엑스큐션으로 이제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리버스 쉘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파일레스 공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박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